형광등 불빛이 지나치게 밝았습니다. 한서윤은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지만 바로 열지 못했어요. 숨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68년을 살며 수없이 겪은 응급 상황에서도 이렇게 손이 떨린 적은 없었지요.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사람은 딸 지연이었습니다. 얼굴 왼쪽이 부어올라 있었고 오른팔엔 깁스가 감겨 있었어요. 서윤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 간호기록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계단에서 낙상. 단 5글자였습니다. 서윤은 기록지를 내려놓고 딸의 얼굴을 살폈어요. 광대뼈 아래 멍, 턱선을 따라 번진 붉은 자국, 목덜미의 손톱 자국. 낙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구타였어요. 엄마, 지연이 눈을 떴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괜찮니? 서윤은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서윤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누가 그랬니?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윤은 더 묻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위 민석.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도시가 펼쳐져 있었어요. 저 어딘가에 손녀 하윤이 있을 거였습니다. 9살 아이가 무엇을 보고 자라고 있을까요? 서윤은 1956년생이었습니다. 20살에 육군 간호장교로 임관했어요. 베트남 파병 당시 야전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밤 수술등 아래서 생사를 가르는 판단을 내렸지요. 그곳에서 배운 건 2가지였습니다. 감정을 앞세우면 사람이 죽는다. 그리고 침묵 속엔 언제나 진실이 있다. 제대 후엔 국군 수도병원에서 30년을 근무했어요. 응급실과 외과 병동을 오가며 수천 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들. 서윤은 상처를 보면 알았어요. 어떤 상처가 사고고 어떤 상처가 폭력인지. 퇴직 후엔 조용히 살았습니다. 송파구 작은 아파트에서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가끔 옛 동료들을 만났지요. 딸 지연은 결혼 후 연락이 뜸했지만 서윤은 이해했어요. 새 가정을 꾸리느라 바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의붓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좋은 곳 알아봤어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재산관리 위임장이기도 했습니다. 서윤은 나중에 알았어요. 자신의 예금과 부동산이 모두 동결되었다는 걸. 경기도 외곽 요양원은 깨끗했습니다.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하지만 서윤은 알았습니다. 이곳은 감옥이라는 걸. 합법적으로 노인을 가두는 곳이라는 걸. 엄마, 하윤이는 괜찮아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어디 있니, 지금? 집에 시어머니가 봐주고 계세요. 서윤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명숙, 민석의 어머니. 지방 유지 출신이라며 으스대던 여자였지요. 지연의 결혼식 때 한 번 본 게 전부였지만 서윤은 그 눈빛을 기억했어요. 사람을 물건 보듯 하는 눈빛. 엄마가 데리러 갈게. 안 돼요. 엄마는 요양원에. 나갈 수 있어.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서류도 다 넘어갔고 엄마 명의론 아무것도 못해요. 서유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방법은 있어. 항상 있었어.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간호사들이 차트를 정리하고 보호자들이 지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 한쪽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요양원에선 사용이 제한됐지만 외출증만 있으면 가능했지요. 서유는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김철수. 국군수도병원 외과 과장 출신. 지금은 민간병원 이사로 있었어요. 여보세요? 철수 씨, 나야. 서윤이. 서윤 선배님? 오랜만이십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 급해. 서윤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딸의 상황, 손녀의 위험, 그리고 자신이 요양원에 갇혀 있다는 것. 김철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외출증 처리해 드릴게요. 의료 목적이면 가능합니다. 고마워. 선배님, 조심하세요. 법적으로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괜찮아. 이미 다 잃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는 로비 의자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어요. 베트남 우기때가 생각났습니다. 천막 위로 쏟아지는 빗소리, 그 속에서도 멈추지 않던 수술. 살아남은 병사들의 안도한 얼굴. 그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포기하지 않을 거였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요양원에서 몰래 기록해둔 것들이었어요. 의부사들이 위임장을 받아간 날짜, 통장이 동결된 시점, 그리고 딸에게서 마지막으로 연락이 온 날. 모든 게 6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계획적이었어요. 조직적이었습니다. 서유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외출증이 나왔습니다. 서유는 요양원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았어요. 의료 상담 목적 외출 48시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았지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럴게요. 서유는 고개를 숙이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인천 외곽 구월동 빌라촌. 사위 민석이 사는 곳이었어요. 차창 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아파트, 공장지대, 그리고 점점 낡아지는 건물들. 40분쯤 걸렸습니다. 빌라 앞에 내렸어요. 4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은 금이 가 있었고 계단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지요. 서유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끝 호수.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오명숙. 민석의 어머니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진한 화장, 하지만 눈빛은 차갑고 경계적이었지요. 저예요. 지연 어머니, 오명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딸이 다쳤다고 들었어요. 손녀 얼굴 좀 보려고요. 지금은 안 돼요. 애가 자고 있어요. 서유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오명숙이 문을 막았지만 서유는 멈추지 않았어요. 비켜주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명숙은 잠시 망설이다 비켰어요. 서유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곰팡이, 담배, 그리고 술. 섞여서 코를 찔렀어요.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소파엔 빈 소주병이 널려 있었고 바닥엔 먹다 만 음식 용기들이 쌓여 있었지요. 하윤이 어디 있어요? 방에 있다니까요. 오명숙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안쪽 방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엔 커튼이 쳐져 있어서 어두웠습니다. 구석에 이불을 뒤집어 쓴 작은 몸이 보였지요. 하윤아. 서윤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불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작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9살 손녀 하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엔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할머니? 응, 할머니야. 서윤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하윤은 할머니를 바라보다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서윤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차갑고 가늘었지요. 아프지? 하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는 병원에 있어. 곧 나와. 언제요? 곧. 서윤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마른 몸이었어요. 뼈가 만져졌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무너졌지만 표정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명숙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다 보셨으면 가세요. 우리 집안일이에요. 제 딸이고 제 손녀예요. 법적으론 우리 며느리고 우리 손녀죠. 오명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윤은 소파에 앉았어요. 빈 소주병을 치우고 리모컨을 정리했습니다. 오명숙이 미간을 찌푸렸지요. 뭐 하시는 거예요? 청소요. 누가 청소하래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개수대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쓰레기통은 넘쳐 흘렀습니다. 서윤은 고무 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오명숙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머물 거예요. 며칠. 안 돼요. 여긴 우리 집이에요. 서윤은 설거지를 멈추고 돌아봤어요. 그럼 경찰 부를까요? 제 딸이 어떻게 다쳤는지, 손녀가 왜 저렇게 마른지. 오명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협박이에요? 아니요. 사실이에요. 그날 밤 민석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술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 먹을 거 없어? 민석은 42세였지만 목소리는 투정 섞여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서다 서윤을 봤습니다. 누구세요? 지연 어머니예요. 서윤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엔 정리된 반찬과 밥그릇이 놓여 있었지요. 민석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왜 여기 계세요? 손녀 보러 왔어요. 요양원에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외출증 있어요. 서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어머니 오명숙을 쳐다봤어요. 오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석은 혀를 찼어요. 밥이나 먹어야겠네.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윤은 그를 관찰했어요. 붉어진 얼굴, 흐트러진 셔츠, 손등의 상처. 술과 폭력의 흔적이었습니다. 식사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은 일찍 일어났어요. 하윤의 방을 정리하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웠지요.
하윤이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아침 먹자.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윤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잘 먹지 못했어요. 서윤은 반찬을 하나씩 아이 그릇에 덜어줬습니다. 천천히 먹어. 할머니 계속 여기 있어요? 응, 엄마도 올 거예요? 곧. 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윤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후에 오명숙이 나갔습니다. 애 잘 봐요. 나 볼 일 있어서. 문이 닫혔어요. 서윤은 집안을 살폈습니다. 거실 서랍, 안방 옷장, 부엌 찬장. 하나씩 열어봤어요. 고지서, 독촉장, 소액대출 광고. 그리고 도박 사이트 영수증. 민석의 책상 서랍에서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잔액은 마이너스였어요. 대출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카드론 캐피탈 4채. 총 8천만 원. 서윤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넣었어요. 저녁 무렵 민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여동생 최은정도 함께였어요. 39세, 날카로운 인상에 공격적인 말투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은정이 거실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남의 집에 왜 멋대로 들어와 계세요? 손녀 보러 왔어요. 서윤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손녀? 지연이 혼자 키우는 것도 아니고 무슨 권리로? 법적 권리요. 웃기고 있네. 요양원에 계셔야 하는 분이? 은정이 비웃었어요. 서윤은 일어섰습니다. 은정과 눈을 맞췄지요. 제 딸이 계단에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맞아서 다친 거예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병원 기록 다 봤어요. 타박상, 골절, 목에 손자국. 이게 낙상인가요? 증거 있어요? 은정이 팔짱을 꼈습니다. 필요하면 만들 수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의 방에서 잤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서윤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은 전쟁터였습니다. 총과 폭탄 대신 폭력과 거짓이 있었지요.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계획을 생각했어요.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서윤은 잠들지 못했어요. 하윤은 곁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지만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더 이상 못 참아. 저 여자 내보내야 해. 민석의 목소리였어요. 어떻게? 외출증도 있고 멀쩡한 사람인데. 오명숙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윤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문틈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셋이 모여 앉아 있었지요. 민석, 오명숙, 그리고 은정. 약 타면 돼요? 치매약 같은 거? 은정이 말했습니다. 그게 되겠어? 왜 안 돼요? 정신과 기록 하나 만들면 끝이에요? 요양원으로 다시 보내면 되잖아요? 경찰 부르면? 민석이 물었어요. 그래서 뭐? 노인네가 헛소리 하는 거라고 하면 돼요? 우리가 셋이고 저 사람 혼자잖아요. 오명숙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애예요. 하윤이. 뭐가 문제예요? 목격자잖아. 커서 기억하면. 기억 못해요. 9살이 뭘 기억해요. 은정이 웃었습니다. 서윤은 문틀을 잡았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하윤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아이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밥을 더 먹었지요. 할머니, 오늘도 여기 있어요. 응, 엄마 언제 와요? 곧. 하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지요. 하윤아, 학교 가. 오늘 토요일이에요. 그래도 가. 학원. 학원 안 다녀요. 민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말대꾸 하지 마. 가라고. 하유는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다녀와. 아이는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민석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나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왜요? 외출증 기한 끝났잖아요. 서유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연장했어요. 민석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필요한 만큼이요. 여긴 우리 집이에요. 제 딸과 손녀가 있는 곳이에요.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지요. 나가세요. 안 그러면 서윤이 물었습니다.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윤의 눈빛이 그를 눌렀습니다. 68년 인생 전쟁터를 겪은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민석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서윤은 마트에 다녀왔어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딸 지연에게서였어요. 엄마 퇴원했어. 하윤이 보고 싶어. 서윤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데리고 갈게. 준비해둬.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면서 쓴 냄새. 약 냄새였습니다. 거실엔 아무도 없었어요. 서윤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컵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물이 반쯤 담겨 있었고 바닥에 흰 가루가 가라앉아 있었지요. 서윤은 컵을 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수면제였어요. 그날 저녁 오명숙이 차를 내왔습니다. 드세요. 파김치 되셨을 텐데. 괜찮아요. 서윤은 거절했습니다. 왜요? 그냥 차예요. 배불러서요. 오명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서윤은 차를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탁자에 그냥 뒀지요. 잠시 후 오명숙이 화장실에 갔어요. 서윤은 재빨리 차를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채워 다시 탁자에 놓았지요. 오명숙이 돌아왔습니다. 다 드셨네요? 네. 맛있었어요.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밤 십시였습니다. 서윤은 하윤의 방에서 문을 잠그고 잤어요. 자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지요. 잠겨 있었어요. 이상하네. 약 탔는데. 은정의 목소리였습니다. 더 넣었어야지. 민석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내일 하자. 경찰 부르고. 그래? 치매 노인이 난동 부렸다고?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윤은 눈을 떴어요.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방 밖에 몰래 두었던 소형 녹음기였어요. 옛 동료에게 빌린 거였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지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서윤은 하윤을 깨웠어요.
할머니, 조용히 해. 나가야 해. 어디로요? 엄마한테. 아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서유는 짐을 쌌어요. 최소한의 옷가지와 서류들. 그리고 녹음기.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불이 켜졌어요.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지요. 어디 가세요? 산책이요. 새벽에? 애 데리고? 서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문을 막았어요. 못 가요. 비켜주세요. 싫은데요? 민석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주먹을 쥐었지요. 서유는 하윤을 뒤로 밀었어요. 그리고 민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민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지요. 뭘 어쩔 건데요? 할머니가? 그 순간 서윤이 움직였습니다. 민석의 손목을 잡았어요. 비틀었습니다. 군 훈련에서 배운 기술이었지요. 민석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으악, 조용히 하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손목을 놓았어요. 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은 하윤의 손을 잡고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계단 아래에 오명숙과 은정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 불렀어요. 오명숙이 말했습니다. 치매 노인이 손녀 납치하려 한다고. 서윤은 멈춰 섰어요. 포위됐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고 받고 왔습니다. 젊은 경찰관 둘이었어요. 오명숙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 사람이요. 요양원에서 나온 치매 환자예요. 애 데리고 나가려고. 치매 아닙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외출증 있어요. 그리고 정신 멀쩡해요. 서류를 보여줬지요. 경찰관이 확인했습니다. 외출증은 맞네요. 저 사람이 우리 며느리 폭행했어요? 손목 보세요. 은정이 소리쳤습니다. 민석이 손목을 보여줬어요. 붉게 멍들어 있었지요. 경찰관이 서윤을 쳐다봤습니다. 이거 설명 가능하세요? 서윤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녹음 파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저한테 약 타려 했고 손녀 기억 지우려 했다는 증거요. 녹음을 틀었습니다. 약 타면 돼요. 치매약 같은 거. 애는 문제예요. 목격자잖아. 기억 못해요. 9살이 뭘 기억해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석과 오명숙, 은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이 목소리 누구예요? 서윤이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사위, 시어머니, 시누이. 경찰서는 차가웠습니다. 서윤은 조사실에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젊은 형사가 녹음 파일을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지요. 이게 진짜예요? 네, 언제 녹음했어요? 3일 전부터요. 매일 밤. 형사는 파일을 몇 번 더 들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큰일 낼 뻔했어요. 알아요. 왜 진작 신고 안 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어요. 서유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석의 대출 내역, 오명숙의 해외 계좌 흔적, 그리고 지연의 병원 기록. 이것도요? 형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가정폭력, 재산 착취, 노인 학대. 다 연결돼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필요했을 뿐이에요. 옆 조사실에선 민석이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손목은 왜 다쳤어요? 할머니가 때렸어요. 할머니가요? 68살 노인이? 진짜예요. 비틀었어요, 이렇게. 민석이 손목을 보여줬지만 형사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지요. CCTV 확인해 봤어요. 빌라 입구에. 뭐가 찍혔는데요? 당신이 술 먹고 들어오는 거. 매일 밤 11시 넘어서. 민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부인 병원 기록도 확인했어요. 타박상, 늑골 골절. 이게 낙상이에요? 그건 변명 필요 없어요. 영상 증거 있으니까. 형사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엔 민석이 지연을 때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집 안 CCTV였습니다. 서윤이 몰래 설치한 거였지요. 민석은 말을 잃었습니다. 새벽 4시 서윤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하윤은 여성 경찰관과 함께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응, 끝났어. 이제 어떻게 돼요? 엄마한테 가. 택시를 탔어요. 지연이 임시로 머무는 쉼터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었지요. 차 안에서 하윤은 잠들었어요.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쉼터 앞에서 내렸습니다. 지연이 현관에 서 있었어요. 깁스는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얼굴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엄마, 지연아.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하윤도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우리 하윤이. 지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도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참았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지연이 차를 내왔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 아니었으면 전 계속 참았을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안 참아도 돼.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하나씩 하자. 일단 이혼부터. 변호사 비용은 내가 알아볼게. 서윤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옛 동료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국군 수도병원 시절 함께 일했던 변호사 출신 간호장교였습니다. 답장이 곧 왔어요. 무료로 도와드릴게요. 내일 연락 주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어요. 증거가 명확해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민석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고 가정폭력 혐의로 기소됐지요. 오명숙의 해외 계좌도 드러났습니다. 홍콩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숨겨둔 돈이었어요. 탈세와 재산 은닉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서윤은 요양원 위임장도 무효화시켰어요. 의부사들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모든 서류가 취소됐습니다. 서윤의 재산과 권한이 돌아왔지요. 엄마, 이제 어디서 사실 거예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너희랑 같이. 네. 아파트 하나 구할 거야. 셋이 살기 딱 좋은.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한 달 후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경기도 분당 조용한 동네였어요. 방 3개짜리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하윤은 새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용했지만 점점 친구가 생겼지요. 지연은 번역 일을 재개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서유는 아침마다 산책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엔 손녀와 함께 숙제를 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윤이 물었어요. 할머니 무섭지 않았어요? 그때. 언제? 아빠랑 싸울 때요. 서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해야 했으니까. 전 무서웠어요. 엄마 아플까봐, 할머니 다칠까봐. 서유는 아이를 안았어요. 이제 괜찮아. 우린 안전해. 정말요? 응. 정말이야. 하유는 할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지요. 서윤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사과할게요. 왜? 제가 엄마한테 연락 안 했잖아요. 올해. 괜찮아. 아니에요.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된 게 제가 잘못 선택한 거니까. 서유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니야. 상황이 잘못됐을 뿐이야. 고마워요. 포기 안 해줘서. 나도 고마워. 살아줘서. 두 사람은 한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서유는 화분을 돌봤어요. 상추, 토마토, 허브. 작은 텃밭이었지요. 하윤이 옆에서 물을 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언제 먹을 수 있어요? 한 달쯤. 와, 빨리 크면 좋겠다. 아이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예전과 달랐습니다. 웃음소리가 많아졌지요. 거실에선 지연이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번역 작업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론 아직 빠듯했지만 안정적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윤이 문을 열었어요. 택배 기사였습니다. 한서윤 고객님 맞으세요? 네. 서명 부탁드려요. 상자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국군수도병원 전우회였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엔 앨범과 편지가 들어 있었지요. 서윤 선배님께 오랜만입니다. 다들 선배님 소식 듣고 놀랐어요. 힘든 시간 보내셨다고. 이거라도 보내드립니다. 옛날 사진들이에요. 함께 했던 날들 기억하시라고. 언제든 연락 주세요. 마이너스 김철수 외일동. 서유는 앨범을 펼쳤어요. 흑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서윤,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야전 병원 앞에서의 단체 사진. 엄마 이게 뭐예요?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옛날 사진. 와, 엄마 진짜 젊으시다. 멋있어요. 그랬지. 서윤은 미소 지었어요. 하윤도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여기 누구예요? 할머니 친구들. 다들 웃고 있네요. 응.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그 주말 서유는 옛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김철수 그리고 함께 근무했던 간호사 2명. 모두 70대였지만 정정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10년? 그 정도 되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황, 가족 이야기, 건강 이야기. 서유는 최근 일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선배님은 옛날부터 그러셨어요. 포기를 모르시잖아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게 어려운 거예요.
친구가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있어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마워. 서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과 하윤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저녁 거의 다 됐어요. 뭐 만들었어? 된장찌개랑 불고기요. 할머니 좋아하시는 거.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하윤이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무슨 그림? 가족 그림이요. 할머니, 엄마 잘 그렸어? 네. 선생님이 예쁘다고 했어요. 아이는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지요. 정말 예쁘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붙일까요? 그래. 하윤은 냉장고에 그림을 붙였어요. 자석으로 고정했습니다. 서윤은 그림을 바라봤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어요. 재산 분할도 끝났고 민석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사 처벌도 진행 중이었지요. 오명숙의 해외 계좌 문제도 해결됐어요. 탈세 혐의로 벌금을 냈고 재산 일부가 환수됐습니다. 그 돈 중 일부가 지연에게 배상됐지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응. 끝났어. 믿기지 않아요. 나도. 두 사람은 웃었어요. 어느 날 오후 서윤은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예전 머물렀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면회객으로 왔습니다. 원장을 만났어요. 한서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딸이랑 손녀랑 같이 살아요. 다행이네요. 그때 일은 죄송했어요. 저희도 몰랐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난 일이에요. 서윤은 잠시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갇혀있는 느낌이었지요. 혹시 이런 경우 또 있을까요? 뭐가요? 노인을 속여서 가두는 경우요. 원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가끔 있어요. 재산 문제로.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상담 같은 거. 정말요? 네. 경험이 있으니까. 원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실 수 있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서윤은 요양원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요양원을 찾아가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족 문제, 재산 문제, 외로움.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아들에게 속아 재산을 빼앗겼다고 했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가족이 면회를 안 온다고 울었지요. 서윤은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법률 상담을 연결해 줬어요. 옛 동료 변호사와 협력해서요.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베란다 텃밭에서 첫 토마토가 익었어요. 하윤이 따서 할머니에게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빨개졌어요. 그러네. 씻어서 먹자. 주방에서 토마토를 씻었어요. 셋이 나눠 먹었습니다. 달아요.
하윤이 웃었습니다. 직접 키우니까 더 맛있지? 네. 저녁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지연이 만든 잡채와 나물, 서윤이 끓인 미역국. 엄마, 오늘 출판사에서 연락 왔어요. 무슨 일? 장기 계약 제안이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대요. 잘 됐네. 다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지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그만해. 이제 앞만 보자. 밤이었습니다. 하윤은 잠들었고 지연도 방에 들어갔어요. 서윤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68년 인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쟁, 군 생활, 결혼, 육아, 퇴직, 그리고 이 모든 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손녀의 웃음소리, 딸의 안정된 얼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이 모든 게 의미 있었습니다. 서윤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마지막 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강함이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끝내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사시는 지역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